한때 갤런당 5달러 선을 넘어섰던 미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마침내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9.6% 인상돼 수혜자들은 연간 1,900달러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의 한 보석상에 들이닥친 10명의 강도가 순식간에 8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가 오는 9월 30일 뉴저지 폴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가 될 제1회 부동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실어 보낸 버스 세대가 추가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때 5달러를 넘어섰던 미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은 갤런당 4.4달러대를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유가 정보업체인 OEPIS에 따르면 어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9센트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갤런당 5달러 02센트에서 21% 하락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유업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아직도 갤런당 5달러 이상이며 뉴욕은 갤런당 4달러 40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미국 연료 수요는 7월 첫째 주보다 3% 감소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조사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가격 급등과 미국 내 연료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면서 휘발유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고 소비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며 미국 내 여행, 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추이는 정유 공장 가동률과 함께 지정학적 사건 발생 여부,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내년 9.6%나 인상돼 수혜자들이 연 1,900달러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40년의 최대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연방노동부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5%가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월 수령액이 9.6%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통상 3분기 인플레이션 통계를 기반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률에 맞춰 다음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 평균 1,656달러를 기준으로 9.6%가 오를 경우 월 수령액이 약 159달러, 연간 1,900달러가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2.2%포인트가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 4월까지 내년 연간 생활비 상승률 전망치는 8.9%였지만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상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 측은 6,9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소셜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올 들어 급격하게 오른 물가 탓에 오히려 실질소득은 후퇴했다며 내년에 9.6% 인상되면 고물가에 허덕이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젯밤 뉴 브롱스에서 또 다른 보석상이 집단 강도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귀금속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사건은 4명의 강도가 20초 만에 200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앞선 피해 장소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보석상에 10명의 강도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80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뉴욕시 브롱스 이스트 포담로드에 소재한 레블 보석상에 10명의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총을 꺼내 보석 진열장들을 부수고 매장 직원 6명에게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약 8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고 그들이 남기고 간 가게의 흔적은 처참했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주들은 이러한 범죄들의 수위와 횟수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젠 두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라커스 보석상에서 4명의 강도가 단 20초 만에 215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게로 접근하는 한 남성이 밖에서 내부를 살피더니 출입문을 열어놓습니다. 잠시 후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복장을 입은 남성 3명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가게 직원을 위협하고 다른 1명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부숩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온 또 다른 강도는 다른 범인들과 함께 보석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라코스 주얼리에 들이닥친 4인조 강도의 범행 영상을 공개하고 3,500달러 현상금이 걸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선 사건의 보석상 직원들은 모두 경상을 입고 치료 후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지역에서 일주일 안에 총 약 300만 달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두 사건 간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약 50개의 부동산 관련 업체가 참여하여 고객과 전문가들을 만나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박람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부동산 박람회를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9월 30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인 10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뉴저지를 대표하는 부동산 회사, 에이전트, 모기지 회사, 은행, 변호사, 보험회사, 타이틀 회사, 인스펙션 회사를 포함해 약 50개의 부동산 관련 및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 종류 제일 중요한 이제 에이전트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 그 다음에 모게지 회사들, 은행들, 그 다음에 타이틀 컴퍼니들 이런 여러 벤더들이 모집돼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자기 자체의 상품들을 저렴한 상품들을 다 프로모션을 갖고 나옵니다. 받게 되면은 여기서 한 2,000불이 세이브되고 저쪽 변호사님이 또 500불 세이브 해주신다 그러고 저쪽 타이틀 컴퍼니에서 또 한 1,000불 세이브 해주신다 그러고 이렇게 정보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만나서 집을 거래를 할 때 컨택은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패키지를 갖고 미셸 한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사무총장은 약 1,000명 이상의 고객이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구매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동산 구매 정보를 원하시는 바이어나 셀러들에게 드리는 부동산 구매 방법,
그다음에 부동산 시세, 마켓 동향, 그다음에 몰개지를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 등에 관한 온고잉 세미나를 통해서 또 협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뉴저지 한인 부동산 업체 및 지역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기 활성화와 발전을 꾀하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엑스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전문가가 나오셔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쉐어를 할 겁니다. 모기지를 얼마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용자가 될 것이며 또 레이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릴 테고 집을 사기 위해서 크레딧이나 아니면은 다운페이할 준비할 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다음에 인스펙션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집을 어떤 식으로 리스크 있는 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거를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실 테고 또 나아가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미국 부동산 앞으로 마켓 트렌드 앞으로 전망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강사를 지금 초빙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쉐어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7시간에 걸쳐서 협회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대 $4,700 상당의 클로징 비용 지원 쿠폰과 다양한 부동산 사은품을 제공하며 75인치 TV와 다이슨 청소기, 한국 왕복 항공권 티켓이 걸려있는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이민자들을 실어 보낸 버스 3대가 추가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셔틀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100여 명의 이민자가 더 도착한 것입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이민자들을 실어보낸 버스 3대가 어제 뉴욕시 항만청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쉘터 수용 가능 인원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하루에만 약 100여 명 이민자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뉴욕시와 텍사스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DC와 뉴욕으로 이민자들을 실어보내는 텍사스주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이민국 매뉴엘 카스트로 국장은 이미 뉴욕시 쉘터는 포화 상태로 공실률이 1%도 되지 않으며 넘쳐나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11개 호텔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 말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의 지속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국가 간에 위배되는 에버 주지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몰아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미 텍사스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어떤 시기로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라며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에버 주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애덤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에버 주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격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마크 마이너 에버 주지사 캠페인 대변인은 우리가 뉴욕시로 이민자들을 보낸다 해도 뉴욕시의 높은 범죄율과 비싼 세금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스스로 뉴욕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의 살인율보다 텍사스의 살인율이 더 높다고 맞받아치며 정치적인 언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발디 총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에버 주지사에게 총기 구매를 부추기는 주지사는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베토 오로크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지율에서 에버 주지사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아직 MTA 전체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1억 1,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버스가 달리는 동안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뉴욕시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MTA는 이번 가을에 전기버스들을 인수하기 시작해 오는 2025년에는 230대가 모두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버스의 배터리 용량이 3-4시간에 불과한 데다 충전하는데도 최대 7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뉴욕시 버스 노선 중 3분의 1은 현재 전기버스로 운행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 차고지의 천장이 너무 낮아 버스 위에 위치해야 하는 충전기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충전을 위한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7월 21일부터 17주간 일정으로 공연 중인 연을 쫓는 아이 The Kite Runner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마스크 쓴 사람만을 위한 공연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선 마스크를 실내에서 의무로 써야 하는 방역 규정이 거의 해제됐고 41개 브로드웨이 극장은 지난달 1일을 기해 관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했지만 해당 공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려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들도 안전하게 느끼며 연극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의 수석 제작자 비토리아 랑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번 결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관찰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연극도 마스크 착용 관객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